자, 88페이지에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공급의 탄력성이 있죠. 예. 네. 그렇게 뭐 출제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 주로 수요죠. 예. 수요의 가격 탄력성 중심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하고 기본적 개념만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의 틀 자체는 수요의 탄력성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먼저 공급의 이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합니다. 자, 기본적인 맥락은 똑같이 합니다. 어떤 재화의 가격이 1% 변함에 따라 공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 그 정도를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말하고 대개 기호로서 그냥 공급이니까 ES로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 자, 공식의 형태는 거의 같습니다. 자, 분모는 가격 변화율이고 공급이니까 이제 분자는 공급 양의 변화율 되겠습니다. 됐죠? 예. 공급이니까 당연히 공급량 변화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늘어나죠. 하락하면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가 같은 방향이니까 원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절대값 붙일 필요 없습니다. 자,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이 15% 증가하더라. 그럼 얼마입니까? 예, 1.5. 자, 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5% 늘어나더라. 0.5.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 예. 이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 될 수도 있고, 물론, 무함대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계산 결과 1로 나왔다. 공급이 단위 탄력적이다. 요거 정리.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똑같습니다. 탄력적이다.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다. 여기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무함대다. 완전 탄력적이다. 예. 수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간이 탄력적. 예. 이렇게 되면은 완전 탄력적. 예. 이렇게 되면은 완전 비탄력적. 이 사이는 탄력적. 자, 이 사이는 비탄력적. 예.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비탄력적, 작아질수록 탄력적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탄력성과 공급 곡선의 이제 기울기의 차이에 따라 뭐다?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뭐 수요 경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반드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88페이지에 표하고, 표 바로 위에 있는 것하고 그림하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자, 한번 볼까요? 예. 1보다 크면은 뭐다? 탄력적이죠. 한번 봅니다. 자, 분모가 가격 변화율이고, 분자가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잘 들어봅니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클 때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되었습니까? 예. 반대로 공급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작을 때, 분자가 작다는 이야기죠. 분자가 작으니까 뭐다? 1보다 작습니다. 그럴 때 뭐다? 비탄력적이다. 말로 수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공급량의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을 때 뭡니까? 1이죠. 예. 단위 탄력적이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런 것은 이제, 이 결과를, 이러한, 등호를 가지고, 부등호나 도구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말로서 설명하지 말랐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대개가, 말로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옵니다. 또는 물론 뭐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오죠. 그런데 말로 쏘는 것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다음 89페이지 가서 자, 갈로 2번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22회 때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1번 부동산 건설은 뭐다? 대개 비용 증가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물론 우리가 부동산 수요도 비탄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공급도 비탄력적입니다. 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뭐다? 공급이 좀 더 비탄력적, 반대로 말해서 부동산 수요가 좀 더 탄력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부동산 수요 공급 둘 다 모두가 비탄력적인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약간 탄력적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탄력적이죠. 단기는 뭐다? 예, 신규 공급을 할 수 없는 기간, 장기는 가능한 기간. 자,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구분하겠다. 단기는 뭐다? 단기는 뭐다? 이 시각에 보니까 쭉 그것도 옛날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용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가용 생산 요소 그 말은 또 가끔씩 질문합니다. 교수님 가용 생산 요소 뭡니까?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생산 요소 이런 말입니다. 즉 이런 이야기죠. 가용 생산 요소가 단기에는 뭐다? 제약이 되어 있다는 것은 뭐다? 자, 내가 사는 동네 안양시입니다. 해서 자, 안양시의 아파트 수요가 오늘 날짜로 1000세대가 발생했으면 수요가 오늘 날짜에 1000세대가 발생했다라 해서 오늘 당장 아파트를 안양시에다가 1000세대 공급을 못하죠. 아파트 만들기 위해서는 뭐다?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 확보해야 되겠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건설 자금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노동력 확보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공사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에는 뭐다?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말이 뭐다? 가용 생산 요소가 제약되어 있다. 그래서 단기에는 바로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장기에 공급이 가능한 이유가
시간이 흐를수록 뭐다? 이런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이 완화되기 때문에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기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죠. 물리적 공급은 어떤 특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어떤 공급?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 아닙니다.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 다음에 뭐 기간이 길수록 나이 됩니다. 물론 뭐다. 다섯 번째, 예.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 뭐 가장 기본이죠. 수요가 똑같습니다. 용도 전환 요구할수록 탄력적. 맞습니다. 공사법상 규제가 적을수록 탄력적. 규제가 심할수록 비탄력적. 뻔한 이야기죠. 나머지 다 뻔한 이야기. 신규 주택은 비탄력적, 재고는 뭐다? 탄력적입니다. 왜냐니까 신규 주택은 뭐다? 아까 얘기했죠. 부지 확보하는데 시간 걸립니다. 근데 재고 주택은 이미 뭐다? 그 주택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부지 확보 단계는 이제 한 단계가 줄어드니까 좀 더 시간이 단축되니까 탄력적이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페이지 갑시다. 네, 90페이지 보니까 예제가 있는데요. 예, 예제 좋습니다. 예제가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궁금한 게 있으면은 메일로 보내줬죠. 메일로. 이제 이게 사이트마다 이게 이제 은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올리면은 그 사이트 담당자가 이제 이 제작업체에다가 또 전화를 해서 메일을 보내고 또 여기서 또 나한테 메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일이 이제 내가 답변하면은 전달돼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 메일 주소 MEC3H1에다가 한메일.net입니다. 한메일.net이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MEC3H1 이렇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메일로 보내면은 신속하게 답변합니다. 뭐 답변이 좀 늦을 수도 있죠. 근데 신속하게 답변하고 또 답변해 주는데 어떤 분을 보면 뭐다. 전혀 읽지 않은 분도 계시고, 질문했는데 읽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번호 가르치달라고 합니다. 뭐 여자분이 아니 남자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급한 것 같으면 제가 전화번호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시험 임박해서 그렇죠. 예. 갑작스럽게 뭐 급히 질문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의무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직접 통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작 메일을 갖다가 직접 하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90페이지 예제 보니까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부동산 A, B, 그러니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수요 공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급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예제가 뭐 쉬운 예제는 아닙니다. 아니고, 자, 왜냐니까 수요와 공급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그림이죠. 일단 공급은 똑같다. 근데 부동산 A 부동산이 있고 B 부동산이 있는데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과 B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이 서로 같다 다르다. 근데 보니까 요게 A 부동산의 수요 곡선이고, 예. 요게 B 부동산의 수요 곡선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 이때 가니까 이것이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 여기가 B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이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니까 A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B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니까 A가 가파르고 B가 완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울기가 작을수록, 곡선이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다.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즉, 이 문제는 A의 수요는 비탄력적이고 B의 수요는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은 게임 끝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B가 A에 비해서 대체제가 더 많다. 대체제가 되겠습니다. 예. 아니, 이 대체제보다 탄력적일수록 많다. 비탄력적일수록 적다. 맞죠? 탄력적? 비탄력적? 예. 니은은 뭐죠? 예. 공급이 감소하면은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이거 어렵네. 이게, 예. 공급 감소 시, 가격 변화폭. 자, 갑시다. 일단, 뭔가 모르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예. 감소시, 증가시든, 자, 공급 증가시든, 공급 감소시든, 잘 들어옵니다. 나중에 뒤에서 아마 또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아마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재 95페이지에 가니까, 맨 아래 걸로 3번, 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크기에 따른 가격 변동폭과 거래량 변동폭이 있죠. 그래서 쭉 해서 97페이지까지 쭉 설명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나는 이제 그냥 아까 얘기했죠. 그냥 결혼보다 이거 뭐 진짜 결혼 과목이다. 그래서 결론만 일단 정리하고 이해는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처음에 잘 이해하고 하면 좋은데 이거 이제 문제 풀이니까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유들은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죠. 예. 그래서 결론은 공급이 감소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수요가 감소하든 수요가 증가하든 가격의 변화폭은 뭐다?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적고 비탄력적일수록 크다. 오케이? 자, 그림을 그려서 봅시다. 여기가 처음에 균형점이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었습니다. 예. 자, 그림으로 확인해 보죠. 공급 감소했습니다. 공급 감소, 공급 곡선이 뭐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예, 왼쪽, 예, 잘했습니다. 예,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 상승하나? 새로운 각각의 균형점이죠. 가격 상승. 그런데 이거 뭐다? 비제화의 가격은 뭐다? 이것만큼 올랐고, 예. PB 할까요? 예. A 제화의 가격은 뭐다? 더 많이 올랐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A가 비탄력적이서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오른다. 됐습니까? 예, 기계적으로.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죠. 예. 자, 그 다음에 D가, 그래서 니은 공급이 감소하면 B보다 A의 가격 변화폭이 더 크다. A가 더 크다. 맞죠? 아래쪽 A니까, 예, 비탄력적 더 맞다. 자, 그 다음에 D것은 뭡니까? D것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A와 B 수요가 우측으로 이동한다면은 A, B 모두 정상제다. 맞는 이야기지 뭐. 소득 증가 시 수요 증가 같은 방향이죠.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예, 정상제.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은 정상제.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가격이 상승하면은 A의 수요량 감소하지만 B의 리얼은 그냥 그거지 뭐. 리얼은 수요 법칙이지. 수요 법칙. 예. 아니 가격 상승 시
수요량 증가 감소. 그 리얼 잘못했죠. 예, 가격이 상승하면은 A의 수요도 감소하고 B도 감소하죠. B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잘못됐죠. B도 감소한다. 수요 법칙. 그래서 뭐죠 문제가? 예,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했습니다. 3개죠.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리얼이 잘못됐죠. 예, 이렇게 가는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문제이고, 이런 것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이야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예. 자, 그 다음에 가서 91페이지 가서 제3절 부동산의 시장 가격 결정이죠. 네, 시장에서 가격 결정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가는 이야기. 자, 먼저 균형 가격 되겠습니다. 균형 가격. 자, 거기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원점이고 이것이 가격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거래량의 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수요 곡선, 이것이 공급 곡선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어 정리부터 갑시다. 이제 제가 균형점 이게 없나? 그림이 있죠. 그림 보니까 균형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있죠. 자, 들어갑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 소리가 균형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균형점에서 수직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수량축과 만나는 점, 이 소리가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까? 휴재로. 예.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설명하기 전에 하나. 예. 이게 이제 수량축입니다. 소량의 축이 됩니다. 수량. 또는 양의 축입니다. 양. 이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요 곡선만 걸어질 때는 수요량이었고 공급 곡선만 걸어질 때는 공급량이었습니다. 공급량, 수요량. 예. 됐죠? 그런데 이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등장. 그럼 이게 수요량도 아니고 공급량도 아니고 그냥 둘 다 포함해서 그냥 수량 또는 그냥 량. 무슨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QD나 QS가 아니고 그냥 Q로서 표시합니다. 예. 무슨 아시겠죠? 예. 둘 다 등장했으니까. 예. 그게 수요량을 의미할 수도 있고 공급량을 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예. 자, 어쨌든 자, 균형점에서 수직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 거래량이다. 그래서 결국 균형 거래량은 중요한 거 이거죠. 요게 만나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점이죠. 오케이? 자, 이 점이 균형점입니다. 균형점에서 수평선을 그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격선이다라고 말하는데, 가격선. 그때 가격축과 만나는 점, 이거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또는 우리가 시장 가격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균형점, 균형 거래량, 균형 가격, 오케이? 자, 만약에 균형 가격이 50이고 편의상 균형 거래량이 100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편의상 그러면은 가격 30에서 수평선을 그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 점에서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요점에서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이게 만약입니다. 이것이 130이고 이것이 만약에 80이다라고 합시다. 이게 100이니까 100보다 적고 100보다 많게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됐다라고 가정하죠. 그냥.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자, 이 현재 이 80원 수요량이겠다, 공급량이겠다. 공급량이죠. 이거는 수요량입니다. 이거 잘 안 되는 분 있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죠. 쉽죠. 자, 봅니다. 가격이 30만 원에서 쭉 걷더니 만나는 점입니다. 내려봤더니 뭐다? 80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공급 곡선이네. 그래서 가격 30만 원 선하고 공급 곡선을 만드는 점이죠. 여기서 내렸으니까 이건 뭐다? 80보다 공급량이지. 마찬가지 가격 30에서 수평선 그었습니다. 이게 수요곡선이죠. 만드는 점이 요 수요곡선. 여기서 내려봤더니 130이다. 그럼 이거 뭐다? 수요량이지. 그럼 뭐 더 이상 설명이 뭐 필요합니까? 됐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뭐 사실 이상한 것도 없죠. 가격이 30만 원일 때 공급량은 80, 수요량은 130.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습니다. 이런 바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자, 초과 수요에 대한 개념.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 오케이? 그게 초과 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70 이렇게 가봅시다. 자, 여기서 또 수평선을 쫙 껐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 요 점에서 쭉 내려봤습니다. 그다음 요거 편의상 70 합시다. 이 점에서 쭉 내려봤습니다. 이거 편의상보다 140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70은 뭐다? 수요량이다, 공급량이다. 그렇죠. 수요량이죠. 왜? 아니 70에서 수평선 그어봤더니 수요곡선과 만드는 점에서 내려봤더니 70이다. 수요량이지 뭐. 이거는 뭐다? 140은 뭐다? 공급량이죠. 가격 70에서 수평선 그었다. 공급선 만드는 점에서 내려봤더니 뭐 140이더라. 그럼 공급량이지 뭐. 따라서 자, 이렇게 보니까 70일 때 보니까 역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죠. 뭐라고 합니까? 뭐 이거 초과 공급이지. 쉽죠 이거. 초과 공급에 대한 적이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을 때 그게 초과 공급. 어렵지 않죠. 그냥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뭐가 갑니다. 지금 하는 거 출제가 되었습니다. 초과 수요. 자, 거기 다 있습니다.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을 때 초과 수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초과 수요 발생 시, 자, 초과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살 사람이 많다.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 가격 상승하라. 상승이지 뭐.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합니다. 상승하니까 뭐다?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 증가 감소 오케이.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 증가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뭐다? 처음에 많았던 수요량이 줄고 처음에 적었던 공급량이 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균형을 유지하겠지 뭐. 그래 가격이 올랐습니다. 초과 수요 오니까 수요량 뭐다? 올라서니까 뭐다? 수요량 뭐다? 감소. 이렇게 이동합니다. 수요치. 가격이 올랐습니다. 예. 공급량 뭐다? 증가. 공급 법칙이지 뭐. 여기서 만나겠네. 균형을 유지한다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초과 공급. 자, 이거 예. 초과 공급보다 또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반대로 예. 특정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은 경우. 자, 초과 공급했다. 어디 뭐 팔 사람이 많네. 팔 사람이 많으면은 뭐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하면은 뭐다? 어디 수요 법칙에 따라서 수요량의 증가. 가격 하락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의 감소. 처음에 적었던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고 처음에 많았던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에 균형을 유지하겠네. 그림 초과 공급 시 가격 하락. 가격 하락하니까 와 싸다 뭐다 수요량 증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거 뭐 잘못하다 생산비도 못 건지겠다. 공급량 감소 균형점에서 만난다 이야기죠. 오케이. 이게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의 변동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자, 이 부분이 출제가 되었다. 말로 이것들 말로서 쭉 표현하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자,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뭐 뻔하지 뭐. 수요 증가 시, 수요 감소 시, 증가 시. 또 공급 증가 시, 공급 감소 시. 공급이 줄 때 공급이 줄었으니까 적게 되겠습니다. 자, 초과 공급 발생 시 뭐다? 뻔하죠. 예. 공급 증가 시. 반대로 수요 감소 시. 됐죠? 예. 되게 뭐다? 우리 시험에서는 초과 수요가 많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기본 개념 뭐다? 자, 단기에는 단기에 초과 수요가 올 수도 있고 초과 공급을 수도 있죠. 그 말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단기에, 장기에? 단기죠. 잘했습니다. 단기에는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은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폭등,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한다. 언제? 장기에. 오케이? 요 개념. 오케이? 자, 단기에는 뭐다? 가격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을 찾아서 간다. 이게 뭐다? 이 모든 것이 이건 우리 필요 없죠. 예. 시장의 원리다. 시장 원리. 이게 시장 원리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는 반갑죠. 경제학에서 논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뭐다? 학자들은 이제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둬라. 정부가 개입해서 뭐 이래라 감나라 변화를 할 필요 없다. 시장 원리에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잘 처리가 된다.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다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게끔 되어 있다. 그게 시장 원리주의자들의 견해죠, 견해. 그래서 정부 간섭 말라. 근데 또 맡겨놓으면은 이론은 그러는데 이제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92페이지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니까 있고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니까 한번 예제가 두 개 있네요. 자, 예제는 또 우리가 풀어드려야 되겠죠. 하는데 제가 예제 봅시다. 자, 이거 예제를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요런 계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다? 이게 일단은 예제 9번입니까? 임대 아파트 수요함수가 이렇다. 공급함수 이렇다. 임대 아파트의 예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요함수 QD가 1400에다가 마이너스의 2P입니까? 2P. 그 다음에 공급 함수가 이제 이 경우에 가서 얼마? 200 플러스 4P.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 위자 한 아래도 관계없습니다. 출제자 자기 마음이고. 어쨌든 수요함수, 공급함수입니다. 가서 그래서 가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료를 갖다가 150원을 규제했다. 그 상황이네. 그냥 150입니다. 글쎄 그냥 P 대신에 150 대입합니다. 하니까 수요량은 뭐다? 1400에다가 빼기 2 곱하기 150 하니까 300이니까 1100이네. 마찬가지 공급에도 뭐다? 그냥 P 대신에 150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가격이 150일 때 공급량이 200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150. 요건 600이죠. 800이네. 이렇게 보니까 수요량이 더 많죠. 그렇죠. 가격 150에서는 수요량이 더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다? 초과 수요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게 얼마다? 300이 되겠네. 그렇죠? 1100에서 800 빼니까. 대략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이런 상태죠. 수요선이 있고 공급이 있는데, 그래서 균형 가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겠죠? 있는데, 자, 이거죠. 150원을 규제했더니 뭐다? 수요가 이것이 얼마다? 1100이고, 그 다음에 뭐다? 공급이 뭐다? 800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림상으로. 요거는 균형 가격입니다. 균형 가격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균형 가격, 참고로 균형 가격, 균형 가격. 아까 균형 가격 뭡니까? 언제 때? 아까 그림에서 언제 때? 잘하시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형성되는 가격이 뭐다? 균형 가격.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수요량이고, 이게 공급량이고, 이거 이꼴 하는 거지, 수요량 1400 마이너스의 2P. 제로 해도 좋고, 안 좋고. 쓸데없습니다. 그 다음에 200에다가 플러스 4P. 자, 이거, 요렇게 넣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6P 되는데, 왼쪽 씁시다, 6P. 요렇게 넘어가니까 뭐다? 마이너스 되겠죠? 1400에서 200 빼니까 1200.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얼마다? 나누기 1200 나누기 6 하니까
200입니까? 200만 원. 그럼 이것이 뭐다? 200이란 것이죠. 균형가가 얼마다? 이것이 200이 되는 거예요. 균형거래량은 뭐다? 이때 균형가격이요? 예. 균형 거래량은 뭐다? 이 200을 갖다가 아무 때나 뭐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아무 때나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게 균형거래량 Q제로 할까요? 예. 조이드 할까? 예. 1400 마이너스 예 2 곱하기 P 대신 얼마? 200 하니까 뭐다? 이거 400이죠. 하니까 1000이네. 요게 1000이다는 양이죠. 그죠? 균형거래. 여기다 대입하더라도 이거 200이니까 200 더하기 4 곱하기 200이니까 4 곱하기 200이니까 800, 200 되는 1000이죠. 예. 균형거래량은 뭐다? 균형가격이 여기다 여튼 여기다 뭐다? 똑같습니다. 하나만 대입하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예.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예제 가서 예제 10번. 이렇다. 균형가격. 균형가격이야. 똑같죠? 예제 10번. 예. 조금 전에 했던 균형가격 뭐다? 중요한 것은 균형가격은 뭐가 같을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 그때 가격을 말한다. 균형가격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을 갖다가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아무 쪽에다가 대입하면 뭐다? 균형거래량. 그래서 예제 10번 수요함수가 P는 해가지고 이렇게 왔네. P는 900의 마이너스 QD 이렇게 왔었고, 예. 그 다음 공급함수가 P는 해서 그냥 뭐 주어진 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시계 전개 편의상 뭐다? QD는 이렇게 전개하면 편하죠. 넘기고 넘어옵니다. 900에 마이너스에 P고 요놈 Q에서는 여기에 더 편하겠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P에다가 마이너스 100 되겠네. 이 식으로 같은데 이제 QD, Q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죠. 여기 같을 때입니다. 균형 가격은 뭐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900에 마이너스 2의 P 하고 P 마이너스 100이 같을 때 이렇게 넘어오니까 뭐다? 2P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왼쪽 써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뭐다? 플러스 되니까 1000 되겠네. 1000이죠. 예. 그래서 P 제로 균형가보다 500이다 하는 것이 균형가는 500이 되겠다 하는 것이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문제. 자,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